자, 이어서 제 12강입니다. 12강은 이 기초 입문강의 종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8쪽 제 9장입니다.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규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수방시설법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원래 좀 문제가 깐깐하거든요. 좀 어려운데 2021년도만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나왔던 게 또 나왔습니다. 객관식도 한 10년 전쯤인가 5, 6년, 하여튼간에 좀 7, 8년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왔고, 주관식도 한 4, 5년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와서 쉬운 편이지, 원래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쪽이.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수방시설. 수방시설은 거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6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본서 보면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별표 내용이 우리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실무도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이란 뭐냐? 소방시설과 그 밖에 비상구, 그 밖의 시설인데 그게 뭐냐면 방화문하고 방화셔터입니다.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나올 만한 게 주택이거든요. 주택 중에서 어떤 것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입니다. 아파트하고 기숙사면 결국에는 뭐는 아니냐?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이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정식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간이가 아니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기억에 아파트, 전과 아파트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아파트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 별표 이렇게 해놨어요. 규정에 이렇게 해놨기 할 수 없이도 아파트 등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건축법적으로 보면 아파트죠. 근데 아파트 등하고 적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규정에 이래서. 그래서 아파트 등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연립하고 다세대는 정식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독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단독택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간이 소방시설을 하게 돼요. 간이로. 다음,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으로 구성하는 소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로서 대통령을 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소방안전관리자 두는 거. 이걸 갖다가 제가 이게 2년 전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시험제 나올까봐.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급수가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인데 그 중에서 특급 1급이 많이 나왔어요. 특급 1급이 많이 나왔다. 특급 1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급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78조 제일 밑에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고, 지금 부른 명단은 절대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돼요. 지금 불러준 명단은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된다. 혹시 된다면 2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급 봅시다. 79쪽 잘 나오는 거. 아파트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데 아파트는 지하층 빼고 계산해요.
아파트는 지하층 빼놓고. 그런데 2번 일반 빌딩. 일반 빌딩은 특급이 되려면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데 이건 지하층 포함해요. 이건 지하층 포함합니다. 세 번째, 일반 빌딩. 층수로 말고 면적으로 따져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빌딩도 역시 특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급 합시다. 1급. 1급 아파트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인데 아파트는 지하층 빠져요. 빼고. 2번 일반 빌딩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번 일반 빌딩 층수가 11층 이상. 일반 빌딩 3번 층수가 11층 이상. 4번 가연스가스 1,000톤 이상. 다음 2급입니다. 2급은 거기 3번의 지하구는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가스도 집어넣고 또 케이블도 집어넣고 전기선도 집어넣고 수도도 집어넣고 이게 지하구예요. 이겁니다. 이게 2급이고 특별히 5번 목조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남대문, 동대문, 숭례문, 흥인문 이런 거. 요게 2급이에요. 요거 관리하려면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4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4번이 뭐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 무조건 2급이 아니에요. 일단은 특급하고 1급에서 거르고 나머지가 2급이에요. 그게 뭔 소리일까? 만약에 60층짜리다. 공동택이 60층. 당연히 의무관리가 되겠죠. 그건 뭐로 본다? 그거는 2급이 아니라 뭐다? 특급이에요. 그러니까 특급 1급이 아닐 때 2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3급. 3급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특급 1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방 안전 관리. 요게 올해 나왔어요. 2020년도 나왔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공부했거든요. 기초에서 공부한 게 나왔어요. 올해 주한식 나왔어요. 나온 게 또 나온 거예요. 주한식. 그거 몇 층 이상이죠, 거기? 고층 건축 몇 층 이상이죠? 공동 소방 안전 관리 11층. 11. 그 다음 밑에 거기 뭐가 있냐면 지하가 있죠, 지하가. 이번에 지하가 그거 나왔어요. 10이라고 지하가 나왔어요. 10이라고 지하가. 저는 10일 나왔거든요. 이번엔 지하가까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지하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일은 반드시 맞았고 최선도 반점 맞았겠죠. 부분 점수 주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동 소방 안전 관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층수가 10층 이상이다. 여기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하죠. 10층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1층, 2층 제과점, 1층, 3층, 4층 학원, 5층, 6층 찜질방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칩시다. 어느 찜질방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건물이니까. 만약에 밑에서 제일 밑에 1층에서 거기서 불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으로. 공동 소방 안전 관리자. 똑똑한 사람 세우는 거 공동 소방 관리자. 각각 권한이 다르더라도 학원 뭐 등등등 다르다 하더라도 한 건물이니까 한 운명이니까 공동 소방 안전 관리 선임하는데 고층 건축 몇 층 이상이다? 지하층 빼놓고 11층 요거 나왔고 지하가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한쪽만 잘하면 됩니까? 연기 넣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기타 복합 건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판매시설 중 도매 이상 소매 이상 등등등 이런 것이 바로 뭐다? 공동 소방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 두 번 나왔어요. 이게 2021년도 나왔고 그 전에 한 5, 6년째 한 번 나왔고 됐습니다. 이어서 전기사업법 두 문제 나왔고 나옵니다.
전기사업법. 근데 2021년도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전기사업법 두 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 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예, 한 문제는 용어정의 나왔고, 용어정의 나왔고요. 용어정의 하나는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전기사업은 거기 모두 5가지가 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획정사업. 그래서 이 5가지 사업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발전사업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누구한테?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자가 아니라 전기 판매 사업자다. 이런 의미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송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누구한테? 전기 판매 사업자가 아니라 배전 사업자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 사업, 구획정의 사업을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5개. 특별히 구획정의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구획정의 사업. 구획정의 사업 먼저 킬로와트 아셔야 돼요. 몇천 킬로와트 이하, 3만 5천 킬로와트 이하인데 두 번째, 전력시장을 통하고 통하지 아니하고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전기 사용자한테. 판매 사업자 아니죠? 전기 사용자. 여기 핵심입니다. 몇만 킬로와트 이하? 3만 5천 킬로와트 이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합, 고압, 특합. 이건 2020년도에 나왔어요. 이건 실무도 나와요. 실무도 나옵니다. 이대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대로. 실무에서 전에 한 5, 6년 전쯤에 특고압을 주관식 난 적이 있어요. 특고압은 직류율이 다 둘 다 얼마다? 7,000V 초과죠? 7,000 정도가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개가시도 나오고, 우리도 개가시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요거 오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합, 고압, 특고압, 직류교류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신사업. 요게 올해 시험지 나왔어요. 용어정의에서. 전기신사업. 전기장치합춘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그 다음 뭐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요거. 근데 시험지 내기를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냈어요. 틀렸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에요. 이런 용어도 약간 비틀어서 낸 적이 있어요. 전기사업. 그러면 전기사업 3가지인데 전기장치합춘사업 뭐냐? 밑에 공짜 아니라 돈 받고 충전해 줍니다. 돈 받고 충전해 주는 사업이다. 유상으로. 두 번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뭐냐? 신사업인데 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든가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한테 전기를 모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전기를 모아서 거래하는. 이게 바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고 마지막 전기사업, 마지막 거 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은 뭐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뭐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용어 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기사업의 허가 등 전기사업을 처음 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처음 하려면 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가나 신고를 해요. 처음은 허가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 그 다음부터 인가나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은 허가받습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습니까?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시도의사. 이네들을 허가권자라 불러요. 허가권자. 한테 허가받습니다. 근데 허가는 한 사람한테 여러 개 안 내줘요. 2종류 이상 안 내줍니다. 2종류 이상 안 내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올라가서. 예외로 된다. 뭐냐? 배전사업과 전기 판매사업을 경합할 때 니은, 도서지역, 섬지역, 디귿, 발전사업 허가받은 자가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 판매사업 경험할 때 이런 경우는 2가지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다음 신사업. 보통 전기사업은 허가받죠. 신사업은 등록해요.
신사업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신사업 세 가지 있었잖아요. 아까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산업, 통상, 자문자한테 등록합니다. 등록.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뭐다? 인가 아니면 신고예요. 나머지는 인가 아니면 신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것만 빼놓고. 다음 전력수 기본계획. 쉽게 나올 때 잘 나와요. 전기사업법상 장관은 누구 장관이냐? 산업통상자문장관입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기본계획을? 2년. 원래 기본계획은 5년, 10년이잖아요. 이건 2년입니다. 주의하세요. 2년이다. 이거 시험 문제 날 때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읽어보세요. 읽어. 기본계획 내용, 이런 건 어렵게 나올 때 나와요. 거기 7가지 있죠? 읽어보시고. 어렵게 나올 때는 나온다. 다음, 한국전력거래소. 거래소는 법인입니다. 밑에. 법인이고,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해지고,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 설립 등기함을 성립합니다. 그렇죠? 민법 원리에서 설립 등기하지 성립하죠.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전력거래소는 이 법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 빼놓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을 준용할까 사단법인을 준용할까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준용합니까?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다음 회원의 자격. 회원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좀 어렵죠? 많죠? 이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리얼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회원이 아니다. 회원이죠? 이런 식으로 회원들을 갖다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거. 회원이 모두 기억부터 이음까지 있죠? 그걸 좀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오는데 2021년도는 용어정의하고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나왔고 하나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뭐 들어가냐 하니까 승강기 안전관리법 1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2문제 나와요. 근데 해마다 나올 만한 거 찍어드렸거든요. 다 나왔어요. 근데 2020년도 나올 때를 찍어드렸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깊이 나와버렸어요.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나올 그 부분은 찍었는데 워낙 깊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원래 이게 우리 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나올 만해서 나왔는데 깊이 있게 물어봤다. 그 뜻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에서 나왔어요. 이파리. 큰 기둥 말고.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자, 이제 2022년도는 또 찍게 되는데 나을 만든다고 약간 쉽게 나오기로 하는데 보통 쉽게 나왔어요. 우리가. 제일 점수 따기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만 어려웠다. 자, 용어 정의. 승강기는 뭐냐? 읽어보시되 3가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 3가지 승강기예요. 승강기 이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만 승강기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도 승강기로 봐요. 여기서는. 승강기 사업자 3명이 있어요. 1번은 제조 수입업자예요. 승강기나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 수입업자. 2번은 유지관리업자. 승강기를 유지해 주는 직업, 보수 같은 거 하고. 3번은 설치업자. 설치공사, 승강기 설치하는 업자. 그래서 승강기 사업자는 제조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 셋을 얘기해요. 다음 관리체,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느냐? 소유자, 그 다음에 법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3번째, 이들과 계약 맺어가지고 책임을 진 자. 이 셋이 관리체입니다. 다음 유지관리, 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활동, 이게 유지관리인데 어떻게 하느냐? 올라와서 봅시다. 주기적인 점검한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수리를 한다, 부품 교체한다. 당연하겠죠. 이게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2번 승강기 안전검사. 여기서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어렵게 나와서 나긴 나왔어요. 여기서 찍은 데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실무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실무도 배워요. 이거 실무도 배우는데
검사는 일단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검사 받을까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근데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인데 이 정기검사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작년에 시험에 볼 때. 검사 쪽이 몇 년 이하죠? 2년 이하다. 2년 이하다. 근데 요거보다 더 깊이 나왔어요. 거기 뭐라 하느냐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있죠? 요거. 이게 실무에서 배우거든요. 6개월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실무에서 배웁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미뤄놨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데 실무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기서 나왔어요. 6개월 뭐 1년 이런 거 여기서 나왔습니다. 검사 주기. 그 다음에 수시검사 읽어보시고 가장 잘 나오는 게 정밀안전검사거든요. 요거 가장 유력합니다. 2021년만 건너뛰었지만 이게 가장 유력해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모두 4가지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그 중에서 3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치 검사 판단부터 몇 년? 15년이 지난 것. 15년이 지났다. 15년. 근데 요거는 뭐하고 세트로 해야 되냐? 세트로 해야 됩니다. 다시 위에 본문 보니까 이 말이 보여요. 이 경우 동그라미 3에 해당할 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찾았습니까? 그거 세트로 해야 돼요. 3번을 받았으면 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3년마다. 이거 세트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밑에 가로 2번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으면 주의하세요. 안전검사야 불합격했다. 일부 운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일부 운행한다. 틀려요. 합격할 때까지 운행하면 안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운행하면 안 되는데 다시 검사 받는 건 거기 괄호 열고 고 나왔어요. 어려운 거. 몇 개월 내 봤죠 거기? 4개월 내 다시 가면 돼. 요거 나왔어. 4개월 내 요거. 깊이 있게 나온 거죠. 4개월은 나오긴 나왔어요. 요거는. 근데 이것만 한다고 다 푸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나왔어. 4개월 요거 나왔어. 4개월 나왔습니다. 올라갑시다. 안전검사 면제. 원래는 안전검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1번 18조 1호부터 3호까지 안전 인증을 면제받았다. 그때는 안전검사도 면제받는다. 18호 1호부터 3호는 뭐냐면 수출용, 연구용. 수출용이나 연구용은 안전인증 면제받거든요. 이건 뭐도 또 면제받는다? 안전검사도 면제받는다. 하시고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받아야 되는 승강기 요거는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받습니다. 재검사를.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다음 자체증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만 건너뛰었어요. 2022년도 또 유력해요. 워낙 잘 나오는 거는. 첫째, 누가 자체증금합니까? 관리주체가. 언제? 월 1회 이상. 관리주체 월 1회 이상. 그래가지고 어디다 입력합니까? 컴퓨터. 승강기 안전종합정말. 조합식 나왔어요. 2년 전쯤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말 이렇게 적는 거 나왔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2번 며칠 내 입력하느냐? 그까지 나왔어요. 며칠 내? 5일 내 승강기 안전조합정말 입력한다. 이거 개까지 나왔어요. 2022년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이번 시험에. 다음. 그래서 이제 자체증금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때는 즉시 보수해야 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일부 운행한다, 운행 중지한다, 운행 중지해야 돼요. 다음. 자체증금 면제사유. 이것도 옛날에 나왔어요. 면제하는 거. 4가지가 자체증금 면제사유예요. 이건 안 할 수도 있어요. 첫째, 18조 1호부터 3호까지
수출용, 연구용. 수출용, 연구용은 안전인증 면제받는 건 요거는 자체점검도 면제하고 불합격했다. 자, 불합격했으면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체점검할 필요 없죠. 이용도 하는데 어떻게 자체점검합니까? 또 연기됐다. 이것도 역시 안 하고 이용 안 하니까 기타 거기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 자체점검 주기적이 필요할 때 이런 걸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행 원래는 누가 자체점검한다고요? 관리체가. 근데 힘의 벽이 올 때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유지관리업자한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돈 주겠죠. 그런 뜻입니다. 넣읍시다. 자체점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어서 1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되겠습니다. 시설물 1종, 2종, 3종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종은 말이죠. 표에 나와요.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로서 대통령 정한다. 이게 1종이고 이건 표에 있어요. 2번 제2종 시설물 이것도 표에 나와요. 별표가 있어요. 1종 시설물 외에 사회 기반 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이것도 표에 있고 근데 3종은 표에 없어요. 그때 지정해요. 그때 지정합니다. 3종은. 3종은 별표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지정한 것이 3종입니다. 그런데 참고 원래 별표는 되게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고 왜냐? 시트법 2문제 나오거든요. 2문제.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건축물만 딱 띄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위원들이 봐주느라고 건축물만 나와요. 딴 것도 되게 많은데 건축물만 주로 냅니다. 천천히 건축물의 특징 봐드립니다. 먼저 공동택. 공동택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25층짜리입니다. 25층짜리 공동택은 몇 종일까요? 25층짜리 공동택은 몇 종 시설입니까? 몇 종? 2종입니다. 1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지가 아무리 봐도 공동택은 2종이에요. 1종 없어요.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왔어요. 일반 건축물입니다. 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 1종은 몇 층 이상이죠? 21층 이상, 얼마 이상? 5만 이상. 요거 나왔어요. 2년 전쯤에. 21, 5만 적는 거 나왔어요. 근데 2종은 얼마입니까? 옆에 다시 가서 일반 빌딩 16층 이상 3만. 요것도 좀 아는 게 좋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 나오세요. 자, 공동택은 일종이 있다 없다 없다. 일종? 없어요. 일반 건축물은 있어요. 그거 꼭 외우시고 올라가서 요거종이 되게 잘 나왔어요. 유지관리, 안전점검, 조민안전단, 긴급안전, 내지성평가, 관리체 다 나왔어요.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다 나왔어요. 한번 봐드릴까요? 자, 먼저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다음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가 육아이나 점검기 등으로 검사하여 이거면 안점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다음 정밀안전단. 이건 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식 문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추출나가면 이런 걸 뭐라 하느냐? 정밀안전단. 이렇게 제가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점수 깎으려고. 어떻게 깎으려 나왔냐? 정밀안전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보면 거기 조사, 측정, 평가 나오죠? 거기다 괄호 2개 쳐놓고 조사, 측정이다 그러면 조사, 측정 집어넣어 이렇게 낸 적이 나왔어요. 주관식.
대단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점수 깎으려고 낸 거예요. 깎으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 자, 긴급 안전점검. 붕괴나 기울었단 말이죠. 무너지거나 기울어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때 하는 것이 뭐라고다?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긴급 안전점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긴급 안전점검. 다음, 내진 선행평가. 내진 선행평가는 지진이죠, 지진.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뭐보다 내진 선행평가입니다. 다음, 관리체. 누구누구 관리체냐? 관계 범위에 따라서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 두 번 했죠? 또 이들과 계약 맺은 자, 이 셋입니다.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 그 다음에 계약해가지고 책임자, 이 셋이 관리체인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공공관리체하고 민간관리체로 나눠져요. 그건 나왔고. 안전점검. 관리처는 소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6조 1항 단서는 뭐냐면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은 관리처가 없어요. 근데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누가 대신해 준다? 시장, 군수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각지대는 시장 군수청장이 해줘요. 넣읍시다. 90점. 요거 2번, 3번, 4번 기간식 문제 많이 나왔어요. 2번, 3번, 4번 위에. 관리처는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안전진단 전문가가 아니라 국토안전관련에 의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 안전점검. 이때 하자 담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간이 각각 다를 때는 주요 부분의 하자 담보 기간을 갖다가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 민간관리체가 관리체니까 안전점검 실시해야 되는데 부도났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는 누가 대신합니까? 시장, 군수청장이 대신하는데 비용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 민간관리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4번. 근데 그 민간관리체가 나 돈 없어요.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배짱물이다. 그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강제로 거둘 수 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긴급안전점검이죠. 이때 위험하니까 2번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험할 것 같으면 공무원한테 긴급안전점검 하라 할 수도 있고 해당 관리체 또는 시장, 군수청장한테 긴급안전점검 실시하시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야 돼요. 공무원한테 시킬 수도 있고 관리체 또는 시장, 군수청장한테 큰일 났으니까 긴급안전점검 해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국토교통장관, 관계행정위원회 장. 세 번째, 국토교통장관하고 관계행정위원회장이 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거기 누구하고?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관계기관하고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통 뭐 교수들 나와서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괄호 3번 정밀 안전진단 실시. 요거 주관식 여기서 나왔어요. 2021년도. 그 기초라고 해서 얕보면 안 돼. 여기서 나왔으니까. 주관식. 뭐가 나왔냐? 일단 얘기합시다. 동화 1번 봅시다. 요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 아니죠. 2년 전 많이 나왔습니다. 2, 3년 전. 정밀 안전진단. 자, 주의하세요. 정밀 안전진단은 실무도 배워요. 실무도 배우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필요할 때 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하는 건 몇 종만 한다고 돼서 거기 보니까 몇 종이라고 돼 있죠? 정기적은 제 1종 시설물. 요거 제 1종 시설물 중간식 나온 적 있어요. 제 1종 시설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한다.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객관식은 많이 나왔고, 객관식은 많이 나왔고, 중간식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얘기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크게 소리를 내세요. 해요? 오류에 빠졌습니다. 몇 종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1종이죠? 아파트는 해봤자 몇 종이라고 그랬죠? 2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2종이니까 1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택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안 합니다. 공동택은 지가 높아봤자 2종이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전혀 안 하느냐? 2번에서 하는 거예요. 2번에서 하는 거예요. 2번에서. 필요할 때.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지진 났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 2번이에요. 봅시다. 2번 하는 거. 2번은 1종도 할 것이고 뭐도 한다? 2종도 다 하게 되겠죠?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2번에 보니까 관리자는 안전점검, 긴급안정을 실시하는 거가 해보니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밀 안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만약에 그 아파트 지진이 났는데 긴급안전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때는 정밀 안전단을 실시합니다. 몇 년에 해야 되죠? 1년 내 정밀 안전단 착수한다. 이거 정밀 안전진단 적는 거. 올해 시험 문제 되게 쉽죠? 정밀 안전진단 적는 거 나왔어요. 정밀 안전진단.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거저 먹는 거죠. 정밀 안전진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밑에 세 번째. 원래 내진 성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건물이. 원래 그 건물이 내진 성능평가를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사고가 나서 정밀안전을 실시하거든요. 이때는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혹시 가로치기 내진 성능평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정도. 여기까지 12장 시트법. 시트법은 무난하게 나왔어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객관식도 무난했고 주관식은 너무 쉬웠고 정밀한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죠. 어렵게 나오는 법이 있고 쉽게 나오는 법도 있어요. 자, 이어서 제13장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작년에 공부할 때도 한 80 내지 90%는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2022년도도 공부한 데서 나왔고 가장 잘 나오는 게 나왔어요. 거의 다 뭐 90% 이상 맞았죠.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것도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관리단 관리인이거든요. 올해도 역시 관리단 관리인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 들어갑니다. 구분 소유. 구분 소유가 뭐냐? 혹시 여러분들 민법, 물권법에서 일물일권주의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죠?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건물에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가 원칙이란 말이죠. 하나, 원칙이 소유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립이다. 다세대 하면 소유권이 몇 개죠? 9개가 되잖아요. 이걸 구분소유라고, 구분소유. 근데 이 연립, 다세대 또는 뭐 아파트 다 구분소유죠? 근데 이건 특별히 어디서 다루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동택 관리법에서 주로 다뤄요,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구분소유 보통 다루냐? 상가 같은 거 있죠? 상가도 따로따로 등기해 주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구분소유가 이 법을 많이 적용해요.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에서 소규모, 의무관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통 다 의무관리죠.
근데 연립 같은 50세대다, 100세대다, 의무가 알리가 아니잖아요. 150세대 이상 되고 승강 입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땐 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알릴 때는 입자 대표이 만들죠. 여기는 뭘 만드냐면 입자 대표가 없고 관리단이 관리단. 우리가 이미 언제 한번 들어봤죠? 관리단이 있는 거, 관리단이. 자, 일단은 이렇게 구분소가 되려면 여기 301호하고 302호하고 이 경계벽이 확실히 구분돼야 되겠죠. 요 사이에다가 배녀판 하나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벽돌 같은 거 콘크리트 해야 되겠죠. 이걸 뭐냐면 독립성 중에서 독립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조상 독립, 구조적으로 따로따로 나눠져야 돼요. 두 번째, 이용상 독립, 이용상 또는 기능상 독립. 즉, 구조적으로 따로따로 나눠져야 되고, 두 번째, 이용도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1호 A가 사는데 화장실은 302호 쓰네? 똑똑똑 누구세요? 옆집인데요. 화장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독립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따로따로 해. 그래야만이 구분소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있어야 구조적으로 A가 독립해서 따로따로 등기해주고요. 소유권을 주는데 구분소유에서.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쇼핑몰 같은데. 자, 이거 만약에 7층에 있는 쇼핑몰을 우리가 봤습니다. 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두 팔고, 여기 옷 팔고, 여기 보소 팔고, 이런 식으로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벽이나 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여기 구경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구분해서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구분소유권을 줘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나눠져서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는데 이용은 따로따로 해요. 이용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불이 났어요. 이거 불 났어요. 자기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찾아갈 수 있죠. 이건 불 나서 다 타버렸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돌이나 스테인리스, 동판으로 표를 해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다가 가의 1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매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구분소 해줍니다. 이거는 상가예요. 그것도 특별한 상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반적인 건물은 구조상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구조상 독립, 이용, 사용상 독립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가 2번 특별한 상가는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 구조는 안 나오고 이용상 구분됐다고 했죠. 이용상 독립만 있어도 한단 말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상가죠? 1번 운수,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 쇼핑몰 같은 거나 운수시설. 두 번째,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거. 이거 아까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또 번호도 적어야 돼요. 그 재료가 페인트로 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구리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야 된다. 다음,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란 무엇이냐? 대지 사용권. 이 건물, 집합 건물이 있으면, 이 집합 건물, 구분소유 건물이죠?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이 이 토지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대지 사용권이에요. 권한이. 이게 대지 사용권인데, 실제로는 민법적으로는 권한이에요. 근데 여기는 법에서는 권리라고 표현했어요. 권리라고. 원래 권리와 권한은 좀 다르죠. 근데 이 법에서는 권리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상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이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대지 사용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권리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이 토지를 사가지고 지을 수도 있죠. 그때는 대지 사용권 종류가 먼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세를 내가 질 수도 있죠. 임차권. 또 지상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토지도 전세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배웁니다. 토지도 전세권이 있어요. 건물만 전세 이렇게 아니에요. 전세권.
이런 것들이 바로 대지사용권의 종류인데, 여기 301호 A나 B가 여기 분양받을 때 대지사용권을 봤을 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다 남의 거잖아요, 이거. 보통 소유권일 때 많이 한단 말이죠. 요즘은 다 거의 다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권 종류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리숙한 시대에는 K라는 업자가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나한테 빌리셔. 임차권 설정해서 빌리셔. 지은 다음에 분양 잘 되면 다시 땅을 사줄 테니까. 그럴 때는 대지사용권이 변경되는 거예요. 임차권에서 소유권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분양이 안 되면 도망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인 줄 알았다가 보니까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 주택법상 다 뭐라고 되냐면 보통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유권. 대지사용권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A가 이 301호를 팔았어요. 301호는 뭐냐면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자기네만 쓰는 거죠. 팔았으면 이 대지 지분 있잖아요. 대지사용권 요거. 대지사용권도 같이 팔린다. 따로따로 팔면 온다. 원칙적으로. 같이 팔리잖아요, 우리가. 재건축할 때 이 땅 보고 하는지 건물 보고 누가 삽니까? 왜 재건축 값이 비쌉니까? 아파트 값이. 건물은 허름하지만 이 땅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사용권하고 전유를 같이 움직여요. 이 일체성이에요, 일체성.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다 서로 도장 찍은 다음에 요 땅만 팔아먹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건물만. 야, 땅이 뭐 필요하냐? 건물 있으면 되냐고? 이 땅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 요거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규약을 맺어서. 규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항상 같이 판다,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봅시다. 대지사용권.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대지사용권 의의를 말씀드렸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저작권, 임차권인데 일체성.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같이 움직인다. 일체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뭐라 하냐? 특별히 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반대해서 규약으로 정하면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넘어가서.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을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규약으로 하면 어떡한다?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분리처분 금지. 따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해놔야 돼. 못 팔아먹는다라고 등기해놔야 됩니다. 다음 3번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지분 일체성. 요거. 여긴 뭐였죠?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었죠? 요건 뭐냐? 요번에는 전유 부분과 뭐래요? 공용 부분하고 일체성. 근데 요거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입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자, A가 이거 300일입니다. A가 C한테 이 300일을 팔았어요. C한테 팔았습니다. 300일로 전유분 팔았겠죠? 돈 냈겠죠? 근데 A가 누릴 수 있는 복도에 대한 지분도 있죠? 공용 부분. 그걸 따로 같이 C한테 넘어갈까요? 복도는 따로 D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D한테 못 팔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C는 이사 온다면 복도를 못 다녀.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 일체성,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올라갑시다. 거기 공유 부분 보니까 일체성.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가고, 그러므로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 거기 2번입니다.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 당연하죠. 근데 3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 전유 부분 A가 301호가 A가 C한테 갔으면 요거 등기해야 되죠. 근데 그때마다 복도 지분도 등기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공유 부분 필요 없어요. 공유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음 관리당 관리인.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항상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첫째 관리당.
관리단은 말이죠. 관리단은 말이죠. 여기 지금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죠? 9명이죠. 9명이면 관리단 둘까 안 둘까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관리단 둔다 안 둔다? 관리단 둬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 인원수에 상관없이 관리단은 둬야 돼요. 모임을 둬야 돼요. 근데 만약에 301호 A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물이 안 좋아. 수준이 안 맞아. 나 싫어요. 안 돼요. 강제적으로 다 관리단 구성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관리단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세든 사람은 관리단 구성 못 됩니다. 세든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소유자들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단은 권리 있는 없는 사단이다. 판례입장. 그럼 필요가 아니고요. 됐고요. 다음 관리인. 여기서 시험 문제. 관리인.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주 이 지문을 외운 거예요. 뭐가 나오냐? 첫째, 여기 관리인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왜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10인 이상이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둬야 되고 이건 안 둘 수도 있어요. 두 번째, 2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2번에서 답 나왔습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된다. 아니어도 괜찮다. 아니어도 괜찮다. 똑똑한 사람은 제3자도 괜찮다. 그리고 임기를 얼마다? 2년 범위에서 귀하고 잔다. 3년이라고 나왔어. 시험제.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 이거는 20번 이상 공부하고 간 거예요. 20번 이상. 저절로 아는 거예요. 2번이 결정적으로 답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래서 다 맞았을 거예요. 다음에 3번. 관리인을 뽑거나 자르는 걸 어디서 하느냐? 뽑거나 자르는 걸 어디서 한다고요? 관리단 집회에서 합니다. 관리단 회의열어서 합니다. 다만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관리단이 너무 많으면 사람 많으면 관리위원회를 만듭니다. 대표들을 해서. 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관리인을 뽑거나 해임할 수도 있어요. 해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체에서 뽑거나 해임하게 되죠. 근데 해임은 개인이 그 관리인을 자를 수도 있어요. 개인이. 어디 나오냐? 93쪽 제일 위에. 93쪽 제일 위에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개인이 법원에다가 잘라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자르는 건 두 가지 있어요. 집회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법원에다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 법원에 청구할 때는 묵묵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거꾸로 내려가서 4번. 92점 밑에 동그라미 4번. 여기 점유하는 자가 등장한다. 밑에 동그라미 4번. 점유하는 자. 이게 뭐냐? 점유하는 자. 점유자예요. 근데 주의하세요. 자, 소유자도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법에서는 소유자는 점유자라고 표현을 안 해요. 세든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든 사람만 점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바쁘면 누구한테 시킬 수도 있다? 회의에? 점유자, 세든 사람 시킬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의견을 달리한다. 그때는 누구 따라가야 되겠어요? 구분 소유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뜻이고. 또 이 구분 소유자가 세든 사람 하지 마시오. 내가 갈 테니까. 그래도 역시 구분 소유자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점유자도 할 수 있지만 누가 우선권이 있다? 구분 소유자, 주인. 다음 올라가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소장님 하는 거 비슷해요. 첫째, 전유 부분을 보존해야 합니까? 공유 부분입니까? 공유 부분. 전유 부분은 각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관리인이 이제 어디 가면 공동체 관리법 가면은 전환할 때, 의무관리 전환할 때 이분이 의무 전환 신고하게 되잖아요. 관리인이. 그렇게 되죠.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사무보고.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보고 해야 되고, 월불보고.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 사무평을 위한 분담금 금액과 비용의 선임범을 서면 보고한다. 이 두 가지 있죠? 보고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 깨끗이 나왔는데 시험지는 92점 밑에 괄호 2번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 인문 강의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시험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내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한다? 다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기본 강의,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많아지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했지만 여기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제 기본 강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